5단원 원리합계로 가봅시다. 사실 수능 준비하시는 학생들은요, 그냥 원리합계 정도는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내신 준비하는 학생들은 좀 하셔야 되는데, 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요. 이 공식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원리만 알고요. 배경 지식만 알면 된다는 얘기죠.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만 여러분들이 잘 적용만 해주시면 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보기 위해서 일단 원리합계의 의미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원리합계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라고 되어 있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은 다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단리법과 복리법이 있습니다. 복리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는 방법이고요. 단리법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해요. 일단 의미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자, 문제는 복리법에서 보통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단리법이 뭐고 복리법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요, 10,000원을 연이율 5%로 예금을 할 때 이 10,000원의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 건데, 만약에 단리로 예금을 할 경우는요, 이제 10,000원이 1년 뒤에는 원래 10,000원에 이율 5%는 0.05잖아. 그러니까 10,000원의 5%는 500원이죠. 500원이 더해져서 1,500원이 된다라는 얘기야. 2년 뒤에는요, 원금이 10,000원이었잖아. 원금이 10,000원이었어. 1년 뒤 500원이 추가가 됩니다. 또 1년 뒤에는 이 10,000원, 원금에만 5%가 또 붙어서 또 500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뒤에는 1,500원, 2년 뒤에는 이렇게 적는 게 편할까요? 1년 뒤에는 10,000 더하기 500원, 2년 뒤에는 10,000원에다가 1,000원을 더 주는 거고, 3년 뒤에는 10,000원에다가 1,500원을 더 주는 거지, 뭐 500원을 3번 더 주는 거죠. 그럼 만약에 10년이 지났다. 원금이 10,000원이었잖아. 500원씩 몇 번? 500원씩 10번이죠? 10번이니까 10,000원에 500원씩 10번이 더 추가가 되어서 15,000원이 된다라는 얘기지. 되나요? 자, 그런데 복리법은 뭐냐면 이제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거야.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 형식을 우리는 복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1년까지는 똑같아. 10,000원이야. 10,000원에 5%는 500원이죠? 500원. 자, 그래서 1,500원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얘를 합해서 계산을 하려면 원금에다가 1.5%는 0.05였죠. 1 더하기 0.05니까 1.05를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근데 그 10,000원이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 얘가 1년 뒤에, 그죠? 1년 뒤에 1,500원이 되었죠. 1,500원. 1,500원. 그 1,500원에 이자가 붙은 상황이잖아. 곱하기 0.05를 해주는 거야. 아까 단리법이랑 차이점 알겠습니까? 얘는 500원, 500원씩 추가였잖아. 500원씩 추가. 그죠? 500원씩 추가였는데 이번에는 2년 뒤에야. 2년 뒤에 10,000원에다가 이번엔 1,500원, 500원을 추가를 해줬어. 그 다음에 또 500원을 추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서 500원뿐만 아니라 이 500원에 대한 이자에 대한 5% 이자까지 더 합산해서 준다는 얘기지. 즉 25원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500원에 5%. 500원의 10%가 50원이니까 500원이 아니라 525원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엔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10,000원에다가 봐봐. 1년 후에 얘가 되었잖아. 이 돈에 또 1.5배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라고. 이 돈에다가
이자가 붙은 상황에 또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결국엔 10,000원이 2년이 지나면 1.5의 제곱이 되는 거지. 3년이 지나면요, 10,000원에다가 1.05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원금이 된 거고, 이자가 붙은 상황에 또 곱하기 1.05가 되는 거지. 되나요? 그럼 10년 동안 묵혔다라고 한다면 이 10,000원에 곱하기 1.05를 몇 번? 10번 곱해주면은 10년 동안 은행에 묵힌 돈의 금액이 되는 거라고. 이해되나요? 자, 그 뒤에 이번엔 적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적금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매년 초에 넣는 것과 매년 말에 넣는 게 있는데요. 매년 말에 이 공식들 선생님 X표 쳐놨죠? 외우는 게 아니야. 배경지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생각을 해보죠. 우리 문제로 바로 가서 볼 건데, 문제로 바로 가서 선생님 잠깐 풀어본 건데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한 번만 돈을 넣는 게 아니라 매년 초라고 할게요. 일단 초에 10만 원씩 5번, 5년이니까 5번이잖아. 5번 동안 낸다라고 되어 있어. 5번 동안.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뭐 2020년도부터 내가 돈을 넣었어. 1월 1일 날 넣었어. 얼마를? 10만 원을. 2021년에도 1월 1일 날 10만 원을 넣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만 원을 5번 넣은 뒤에 그 합을 구해보는 건데 22년이고요, 23년이고요, 24년 1월 1일에 넣은 뒤에 25년 1월 1일 되는 순간 5번 이 25년엔 돈을 넣는 게 아니야. 얘네들을 다 더해서 합산해서 돈을 받겠다라는 게 적금의 정의입니다. 이율이 하나도 없었다면 그냥 50만 원이죠. 근데 50만 원이 얼마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율이 붙었을 때야. 자, 거꾸로 생각하는 게 편해요. 24년에 넣은 20만 원은 1년 동안 은행에 묵혀 있죠. 이율이 5%니까 여기 뭐를 곱해주면 돼? 1.05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로부터 또 1년 전에 넣었던 23년도에 넣었던 10만 원은요. 1.05의 제곱이 되겠죠. 그로부터 또 1년 전인 22년은 1.05의 세제곱, 1.05의 4제곱. 맨 처음 넣었던 20만 원은 1.05, 5번, 5년 동안이니까 1.05만큼 5번 곱해주면 되는 거라고. 자, 거꾸로 읽어봐. 이게 무슨 수열이야? 공비가 1.05인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뭐 기수불, 기말불 공식들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외워봤자, 이 공식들을 외워봤자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냥 식을 써서요. 배경지식을 알고, 자, 식만 세워주면은 1-r분의 합공식이죠. a에 1 빼기 r의 n제곱에만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는 거라고. 자, 원리합계는요. 적금은 요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좀 더 계산이 좀 편리하긴 합니다. 공비가 보통 1은 넘으니까요. 자, 따라서 공비 대신에 1.05를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해. 거꾸로 읽었으니까 10만 원에 5% 추가하면 10만 5천 원이죠. 10만 5천 원. 10만 5천 원. 됩니까? 10만 5천 원에 자, 그 다음에 1.05에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이 식을 잘못 썼네요. 미쳤나봐. 정말 미안합니다. 여기가 n제곱인데 미쳤나봐. 여기죠. n제곱. 5제곱이죠. 5년 동안이니까 항이 5개죠. 지금 이렇게. 되나요? 근데 1.05제곱에 5제곱을 계산하기 힘드니까 1.3으로 계산하라고 문제에 나와 있는 거야. 얘를 그냥 1.3으로 계산하래.
그러면 0.05 분모 분자 105,000원 초항이죠. 그 다음에 1.3으로 계산하면 0.3이니까 약분되면 6이죠. 따라서 63만 원. 그러니까 5만 원만 얻을 뻔했던 걸 이유를 붙여보니까 6만 3천 원이나 되었던 거지. 이해되세요? 네, 잘 봐봐. 이번엔 기말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기말불은 우리 적금 약속을 하긴 했는데 돈이 지금 없어. 그래서 그냥 12월 31일로 하기로 기말불로 약속을 한 거예요. 매년 말에 넣기로. 12월 31일 날. 그럼 봐봐. 24년도 12월 31일 날 넣고 바로 다음 날 돈을 받는 거거든. 바로 다음 날. 그러면 마지막에 넣은 20만 원은 이율이 붙을 새가 없죠. 그러니까 빵년이 되는 거야. 빵년. 그러니까 이율 자체가 안 붙고 10만 원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그냥. 그리고 얘는 1년, 얘는 2년. 다 어떻게 되겠어요? 1년씩 축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1년, 얘가 2년, 3년, 4년 이런 식으로. 그 결과를 보면요. 공비는 변함이 없지만 이 첫 번째 항이 뭐가 됨을 알 수 있어? 10만 원이 됨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불과 기수불의 차이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공비는 똑같은데 요 초항만 첫 번째 항만 뭘로 바뀌는 거야? 그죠? 10만 원으로 바뀌는 거죠. 되나요? 계산해 보면은 60만 원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문제였네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매년 초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 매년 말로도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일단 초로 문제를 풀어보죠. 자, 6%의 이율을 가지고 있고요. 매년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번 넣는 것이고 2만 원씩 넣는다고 합니다. 2만 원. 자, 그럼 거꾸로 가보자. 맨 마지막에 넣은 2만 원은 1년 동안 있죠? 1년 동안 은행에 있으니까 곱하기 1.6%. 6%니까 6% 증가. 1.06을 곱해라. 이런 말이죠? 그로부터 1년 전은 2만 원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로부터 1년 전은 2만 원 곱하기 1.06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은 2만 원에 1.06에 10년 동안 있게 되는 거지. 맨 처음은. 얘가 1년, 2년, 3년, 마지막 10년. 그럼 거꾸로 읽어봐. 공비가 1.06이고 얘가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 그래서 나오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얘가 2라고 썼네요. 2만 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2만 원에 1.06, 2만 원에 1.06의 제곱. 마지막 2만 원에 1.06의 10제곱. 즉 공비가 2만 원이고 첫 번째 항이 2만 원이고가 아니라 첫 번째 항이 2만 원 곱하기 1.06이죠. 1.06이고 그다음에 공비가 뭐다? 1.06이었다라는 얘기지. 이해되셨나요? 여기다 써볼게요. 얘가 첫 번째 항이야. 공비 1.06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에 곱하기 1.06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된다는 얘기지. R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의 R에 10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공비가 1.06이고 첫 번째 항이 얘죠. 2만원 곱하기 1.06이지. 얘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어려우니까 1.06의 10제곱을 그냥 1.8로 계산을 하래. 얘를 1.8로 계산을 하래. 자, 그러면 자, 2만 원에 곱하기 1.06에 0.8이 되고요. 자, 분모는 0.06이죠? 0.06. 자, 100씩을 곱해 줍시다. 100을 곱해 주면 자, 6이 되고 얘는 106이 되는 거지. 106. 10을 더 곱해 줄까요? 이렇게. 얘는 그럼 8이 되는 거죠. 0.8이 8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분해서 계산만 하면은 정답이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28점 어쩌고 저쩌고가 나올 텐데 이때 그쵸? 여기서는 뭐
10,000원 미만은 버림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끝까지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28만 원 어쩌고 저쩌고까지 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기말불 매년 말이라고 문제가 나왔다면 상황이 달라져요. 이 마지막에 넣은 돈은 이율이 붙을 새가 없다고 그랬죠? 이율이 없어. 이렇게 없고 얘는 2년이 아니라 각각 1년씩 줄어들기 때문에 1, 2, 9가 되는 거지. 항해 개수는 변함이 없죠. 10번 집어넣은 건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항만 2만 원으로 바뀌게 되는 거라고. 2만 원. 되죠? 자, 공비는 1.06으로 동일하죠. 따라서 R 빼기 1분의 자, 초항 R의 10제곱이죠? 10번 넣었으니까 따라서 1.06 빼기 1분의 첫 번째 항이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R의 10제곱을 1.8로 계산하라고 그랬으니 0.8이 되는 거죠? 0.8 따라서 0.06의 분의 자, 16,000이 되는 것이고 자, 100을 곱해줄까요? 그럼 6분의 16,000,00까지 해준 다음에 약분만 해주면 정답이 나온다라는 얘기였지. 이해 가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